자, 안녕하십니까. 김선민입니다. 선민 화학 스터디입니다. 화학 공부를 많이들 포기합디다. 그래서 화학 선생으로서 보고 있기가 너무 속상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화학을 포기하지 않고 과연 끝까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느냐의 방안을 고민하다가 스터디를 한번 결성해 보자. 제가 원래 미트디트에서 20몇 년간 강의했던 사람으로서 항상 저는 스터디는 매년 했었거든요. 매년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 생각을 못했다가 처음에는 못했다가 올해에 들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미트디트 쪽에서 해줬는데 그때 이제 합격률을 잠깐 말씀드리면 끝까지 남으면 80% 이상 붙습니다. 끝까지 남으면. 근데 지금은 이렇게 좀 많지요. 근데 많고서 온라인까지 합치면 지금 100명이 조금 넘는데 100명쯤 될 겁니다. 100명쯤 되는데 끝까지 남는 사람은 미트디트 경험상으로는 30-4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여긴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요. 그쪽하고는. 여기는 화학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지푸라기도 잡는 느낌이라서. 그래서 분위기가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경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중에 80%는 확실하게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끝까지 하니까 그렇습니다. 끝까지 공부를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목표는요, 끝까지 가자. 이게 목표입니다. 끝까지 가고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중간에 가다가 엄청 귀찮게 할 거예요.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여기 오프라인이란 말이죠. 여기는 나와서 수업도 시킬 겁니다. 수업을 본인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제일 앞에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수업하는 겁니다. 나와서 해주십시오 하면은 좀 본인이 부끄러워 말고, 좀 부끄러울지라도 부끄러워 말고 나와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 자기가 얘기한 부분이 머릿속에 꽂혀 있는 스스로를 발견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이상 뭐 공부할 것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목표고, 그렇게 돼서 내용을 잘 정리해 보자라는 것이 목표이며, 하여튼 끝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요. 포기하지 말고, 또 너무 과도하게 욕심내지 말고, 또 너무 과소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필요한 만큼의 공부를 끝까지 하는 그 스터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좀 열의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열기가. 그 열기가 끝까지 이어져서 여러분들이 이제 변리사 화학에서는 1차 과목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1차는 가볍게 패스하시고, 또 그 공부 습관을 바탕으로 해서 2차까지도 패스하셔서 최종적으로 변리사가 꼭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럼 스터디 지금부터 어떻게 제가 해나갈 건지를 갖다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1부는 그걸로 마치고요. 2부에서는 화학을 이렇게 하니까 포기하고 망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화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잠깐 먼저 요일부터 정해야 돼요. 목요일과 금요일 저녁이거든요. 목요일 오후와 금요일입니다. 둘 다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둘 중에 하루입니다. 목요일 날 저녁 때 곤란하신 분. 없어요. 금요일 날 저녁 때 조현중 변리사가 특허법 강의가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자네가 그랬나요? 네, 그래요. 그러면 그냥 목요일로 합시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일단 하나는 결정 났습니다. 목요일 날 저녁 때로다가 매주 모일 것이고, 다음 주 이제 6월 16일이거든요. 6월 16일 날 제가 저기 카톡방으로다가 저거 보내드렸죠.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보내드렸고, 그걸 지금 제가 간략하게 쭉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매주 목요일 날 모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그래가지고 그동안 공부해왔던 흔적들을 저한테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스터디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9월 16일, 9월 15일이겠네요. 9월 15일까지가 전범위가 1순환이 돌아갑니다. 전범위 1순환을 갖다 9월 15일까지 한번 쫙 돌릴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첫날 공부하는 게 원자 구조와 주기성이죠. 원자 구조와
주기성이란 제목으로다가 이걸 갖다가 복습해 오십시오. 혹은 뭐 예습해 오십시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 서브노트 기준점으로다가 21페이지부터 뭐 이렇게 제가 적어가지고 올렸을 거라고요. 그러면 원자 구조와 주기성 파트를 요 날 이제 와가지고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요것도 해보십시오, 저것도 해보십시오, 뭐 이렇게 뭐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이온결합하고 공유결합이거든요. 이온결합, 공유결합이고 세 번째가 잠깐만요. 헷갈리네. MOT군요. 몰레큘러 오비털 수열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6월 16일 날 일단은 원자 구조와 주기성을 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 주에 6월 23일이 되나요? 6월 23일 날은 뭐냐면요. 이온결합, 공결합이 아닙니다. 누적이에요, 누적. 요 날은 원자 구조와 주기성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온결합, 공결합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누적으로 가는 거지 첫날에 이거하고 이거 땡 이렇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항상 누적으로 간다. 그러면 세 번째 날은 6월 30일 날 될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원자 구조와 주기성, 이온결합, 공결합, 그 다음에 MOT까지 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네 번째 날이면 7월 이제 며칠이 되겠죠? 7월 며칠이 되면은 이때는 원자 구조 주기성은 여기서 한 번 했고 여기서 두 번 했고 세 번 했잖아요. 세 번 했으니까 이제 이건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온결합, 공결합, MOT 그 다음에 단원을 또 갑니다. 단원은 제가 매주마다 카톡으로 올려드릴 거예요. 페이지 수와 알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누적으로 간다는 것을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누적으로 가져야만 왜냐하면 이런 걸 갖다가 앞에 부분을 세 번씩을 보면서 진행할 수 있거든요. 세 번씩 보면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기억이 조금 더 생생하게 남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학생들이 보면은 이게 끝나면은 딱 끝났다고 좀 안심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서요. 안심하지 마시고 또 보던 거 또 보고 또 보고 반복해야 되거든요. 몇 번 정도 볼 생각이 있습니까? 화학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키는 대로 다 본다고요? 좋아요. 아주 훌륭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마음을 좀 변치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가다가 자꾸 마음이 퇴색되지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누적이라는 개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 번씩 보고 갑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것은 누적적으로 간다. 세 번씩 보고선 그러니까 하루 공부량은 세 테마입니다. 세 테마가 이렇게 누적적으로 쭉 진행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순환을 한번 돌릴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냐면은 9월 15일까지입니다. 이게 1순환. 그 다음에 2순환 때는요, 두 번째 갈 때는 한 번에 3개씩 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그러니까 또 알려드릴 거예요. 범위는 어떻게 갑니다. 그리고 이걸 내가 올려놨거든요. 이미 글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한번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건 만약에 굳이 안 보실 것 같으면은 내가 카톡으로 매주마다 아침마다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셔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3테마씩 진행하는 거예요. 3개씩. 그래서선 2순환이 10월 27일까지입니다. 10월 27일까지 해서 2순환, 두 번째 순환을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여기까지 해서 한 번 1순환 돌고 두 번째 2순환 돕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5개씩 갑니다. 6개씩이군요. 6테마씩 진행해요. 한 방에. 6테마씩, 이건 누적을 못하죠, 이때는. 그러니까 3순환은 여기 계획상으로는 12월 15일까지입니다. 아니, 11월 24일이네요. 24일이네요. 이때까지 해서 3순환을 갈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 정리하는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3번을 돌릴 거라고요. 3번을 돌리고, 그러면 이 앞에 부분은 3번씩 보고선 3번을 돌리니까 굉장히 많이 보게 되겠죠. 그러면 거의 아마도 따지면은 못해도 한 7, 8번은 본 셈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되나가는지 이해는 되십니까? 이해되시죠? 그래. 이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4번까지 돌리려고 했는데, 원래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잡아놨거든요. 제가 4순환까지 잡아놨는데, 생각해보니까 굳이 그럴 이유가 없이, 요거 3순환까지 돌린 다음에 12월이 되면은, 이제 문제 풀만한 실력을 갖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모의고사를 볼게요. 모의고사를 갖다 4회 보겠습니다. 모의고사 4회 문제는 꿈과 희망을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나는 꿈과 희망을, 난 화학에 기가 안 죽고 싶어. 이걸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개 어려운 걸 풀어봄으로 인해서 기가 죽어도 좋다. 이 어려운 걸 풀음으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문제는 쉬워진다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 어떤 것이 더 원하시는지는 모르겠으므로 두 번은 꿈과 희망을, 두 번은 화학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구나. 이게 화학 맞냐? 이런 생각이 드는 문제까지 10개를 갖다 그렇게 한번 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때는 꿈과 희망을 줬는데 이게 꿈과 희망이 안 됐다 그러면 이제 공부를 안 한 거죠. 이때는 아마도 꿈과 희망이 되면서 못해도 막 여기서는 뭐 10개에서 막 7개씩만 맞고서 막 기뻐갖고 행복합니다. 몇 개 맞을 것 같습니까? 공부 쫙 했어요. 전공이 뭡니까, 학생은? 기계공학과. 그럼 화학과가 아니네요. 그러면 화학 2 한 적 있습니까, 고등학교 때?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화학을 거의 포기하고 싶은 수험생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쫙 지금 막 3순환씩 돌렸습니다. 1번, 2번, 3번 돌리고 또 앞에 부분은 또 여기서 또 3번씩 보고 진행했어요. 그래갖고 거의 한 10번 가량 막 이렇게 될 때까지 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를 딱 풀었습니다. 여기서 7개 심어서 행복할 거예요. 자, 몇 개 맞을 것 같은 느낌이 오십니까? 3개요? 네. 찌그나 푸나 똑같을 겁니다. 오히려 찍으면 많이 맞는 그런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왜? 난이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게 뭔지를 보여드릴게요. 그건 그때 가서 만약에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여러분들의 원성이 너무 자자해지면 한 번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도저히 인간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한 번만 그렇게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3번은 꿈과 희망을. 지금 문제는 제가 타이핑 치고 있는 중이에요. 해설을 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12월까지 달기 때문에 문제는 엄청나게 선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그러면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일단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단 돌아가는 운영 방법은 이해되셨습니까? 돌아가는 운영 방향은 이해되셨죠? 자, 문제를 잠깐만 짚어볼까요? 제가 여기서 일단 매주마다 나눠드리는 문제가 다 모이면 50개 정도 됩니다. 매주마다 문제를 나눠드립니다. 여기 문제는 쉬운 것도 있고 조금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거는 한번 스스로 고민해 갖고 오셔야 돼요. 50문제가 되고 또 제가 문제풀이반에서 160개 정도 풀어드립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마지막 12월 달에 지금 말씀드린 거 거기서 40개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변리사 스쿨 모의고사가 8월부터 시작하거든요. 거기서 8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저는 이미 문제를 다 남겼어요. 그래서 문제를 다 남겼는데 거기서 또 60문제가 들어갑니다. 문제수가 적어서 문제가 되진 않겠죠. 문제수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면 됐지 문제수가 적어서 문제가 되는 일은 없으니까 이거 외에 문제를 다른 걸 더 풀겠다라고 욕심 부리는 것은 이건 과도한 욕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 있는 문제라도 철저하게 소화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요. 첫 번째는 노트를 정리 노트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다음 주 6월 16일까지 꼭 해갖고 오셔야 돼요. 정리 노트는 나한테 여러분들은 실강생이니까 저한테 직접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딱 봤을 때 이거 학생은 다시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불만을 갖지 말고 다시 하셔야 합니다.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리 노트를 만약에 2번 이상 제출을 안 했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단톡방에서 내보내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내가 강퇴 딱 시키면은 그다음부터 못 와요. 그다음부터 못 오니까. 그리고 자기 스스로 2번 이상 안 내면은 자기가 나가겠죠. 네, 그러니까 정리 노트를 꼭 하는데 이유는요. 그리고 온라인 수강생들은 이 정리 노트 한 것을 갖다 사진 찍어서 6월 17일까지 사진 찍어서 올려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정리 노트는 이게 이상하게 화학 분위기가 여러분들이 자꾸 이 포기하려는 경향성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 포기하려는 경향성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안 하기 때문이거든요. 이게요. 막판에 가면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모든 시험은 시험 막판 2주 전, 더 엄밀하게는
일주일 전에 전 범위를 다 봐야 합격합니다. 그게 시험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법이라든가 특허법 같은 법 과목을 정리하는 수험생은 없어요. 만약에 그걸 정리하면 책 한 권을 다시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민법이나 특허법은 어차피 정리가 안 되는 거 스스로들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연과학 과목인 생물이나 지구과학이나 물리나 화학 같은 데서는 이게 정리 노트가 필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자연과학 공부할 때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하는 습관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막판에 시험 2주 남았는데 정리 노트된 노트가 없으니까 보던 책으로 볼 수밖에 없고 보던 책으로다가 보면은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노트 정리하면은 자기가 쓴 글씨가 기가 막히게 외워지는 사실을 막판에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리 노트를 해나가면서 나중에 재탕 들어갈 때는 그 노트만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 봤던 노트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자기가 쓴 글씨 정말 잘 외워집니다. 그런 효과를 보라라는 취지로 정리 노트를 꼭 만드셔야 합니다. 글씨를 갖다 자기가 쓸 수 있는 최대의 예쁜 글씨로.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의 글씨가 암호화되어 있습니까? 그렇다고 생각드세요? 그래도 최대한대로 예쁜 글씨로 온갖 형용 색깔을 다 이용해서 형광펜 같은 걸 이용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대로 예쁘게 글씨를 써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면은 막판에 가서 그게 큰 위력을 발휘한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적어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리 노트를 잘해서 외우잖아요. 그럼 화학 문제는 10개 중에서 3, 4개 정도는 응용력 문제고 나머지 6, 7개는 이해 암기거든요. 이게 화학 문제의 배분입니다. 학생들은 이걸 구분을 못해요. 이게 구분이 잘 안 가기 때문에 어떤 게 응용 문제고 어떤 게 이해해서 암기해서 푸는 문제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처음 공부할 땐 다 하려고 합니다. 다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데서 뭔가 맹점에서 걸리거든요. 이 문제는요, 이 응용력 문제는 이건 말 그대로 응용력이 없는 사람은 배양을 못합니다. 지금부터는. 지금이 6월 달이에요. 내년 2월 달까지 배양을 8개월 만에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누가 되냐 하면요. 과거 출신 계시나요? 과거 출신 학생으로서 고등학교 때 화학 2를 택했고 그 다음에 전공이 만약에 화학과인데 화학과도 무늬만 화학과는 못합니다. 나는 화학과예요. 끝! 이만 못하는 겁니다. 화학과가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그냥. 오히려 안다고 까불다가 망그러지는 게 화학과죠. 그러니까 제발 공부할 때는요. 응용력 문제는 이런 것은 나중에 가서 접근이 못해요. 근데 이거는요. 이해해서 암기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 이게 6 내지 7문제거든요. 이런 데서 고민 없이 바로 찍는다는 거죠. 정리 노트라면.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작년 문제 같은 경우에 MOT 같은 데서가 이거거든요. MOT 같은 데서 시험장에서 만약에 뭐 시그마 파이, 파이스타, 시그마 스타, 시파, 파시, 파시, 파시 막 이러고 욕하고 있다. 그리고 그림 그리고 있다. 그럼 당신 떨어진 겁니다. 그냥. 그게 무슨 짓이에요? 그냥 O2 상자기성, B2 상자기성 하고 튀어나와야죠. 그게 정리 노트라면 그게 다 외워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외워서 푸는 문제는 보는 순간 찍었어요. 보는 순간 딱 찍으니까 그게 6 내지 7문제가 되고 거기서 가볍게 맞춰놓고 걸리는 시간도 잘 외웠기 때문에 한 문제당 5초 안에 다 끝납니다. 5초는 약간 과장인가요? 30초 만에 푸는 건 맞아요. 그러면 6 내지 7개, 한 문제당 30초 해갖고 6문제, 7문제 확보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걸 푸는 게 아니고요. 이건 못 풀어요. 이걸 풀려고 했다가는 시간만 째깍 하고서 막판에 가서 자기가 풀 수 있는 그 화학 뒤에 있는 게 생물하고 지구과학이죠. 생물하고 지구과학에서 또 시간이 쪼들려서 못 푼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풀려고 하지 말고 이걸 보는 순간에 뭔지 안다고요. 작년 59회 기출문제면은 1, 2, 3번 문제. 클라지우스 클라피론식하고 속도론 문제하고 평형 문제. 그 3가지는 딱 보는 순간에도 숨이 탁 막혀요. 근데 그걸 괜히 풀겠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응용력 문제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풀지 뭐 시간 되면. 그리고 나서 이걸 딱 풀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구과학, 생물, 물리를 다 풀어준 다음에
그래도 시간이 남았다. 그리고 더 이상 생물에서는 더 이상 풀 게 없다. 생물은 결정나죠. 문제를 읽는 순간. 응용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생물은. 니들이 생물이잖아요. 생물은요, 보는 그 순간 결정나는 거예요. 그냥 보는 그 순간 문제를 딱 읽었는데 답이 떠올랐다라면 푼 거고요. 답이 안 떠올랐으면 그건 아무리 응용을 해도 안 풀려요. 근데 거기서 왜 고민합니까? 그런 문제를. 지구과학 똑같지 않겠습니까? 지구과학하고 생물은 보는 순간 결정난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고민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요, 과학에서 6, 7개, 그 다음에 생물과 지구과학에서 또 그만큼을 풀어주고 나서 그게 만약에 8개 이상 9개 넘어가면 당신은 뭐 자연과학에서 대단히 고득점을 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시간이 남더라. 그러면 진짜 공부 열심히 한 수험생이거든요. 그때 푸는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의고사 볼 때 연습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연습을 해가지고선 이건 시험은 이렇게 보는구나 라는 걸 깨우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화학에서 6 내지 7개. 그러면 뭐 어떤 친구 저랑 상담하면서 얘기했었죠. 화학과생 6개 받은 사람. 여기 왔나요? 화학과생인데 화학에 제일 자신 있었는데 6개 맞은 친구. 그 친구보다 잘 받네요. 그죠? 노베이스가 문과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정리 꼭 하십시오. 알았죠? 끝까지 정리 노트만큼은 철저하게 검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최대한대로 예쁘게 쓰시고, 그 다음에 아무리 많이 진행을 했어도 저 죄송하지만 정리 노트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하면은 불만 없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정리 노트의 위대함이 시험이 가까워오면 가까워올수록 더 느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이해되셨습니까? 두 번째는요, 공부 시간 체크입니다. 공부 시간 체크는 사실은 전 범위를 다 해야 되는데 저는 전 범위를 다 할 주제는 못 되니까 화학 공부 시간만 시간 체크를 해서요. 예를 들면 오늘이 며칠인가요? 6월 9일인가요? 10일이에요? 6월 10일 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뭐 원자 구조와 주기성을 공부했음. 이런 식으로 해서 매일마다 시간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만약에 화학 공부를 매일 하지 못한다면은 최소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이라도 하시겠죠. 그죠? 그 시간 체크한 것을 저한테 이 시간 체크를 나 속이지 말고요. 뭐 예를 들면 뭐 10시간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간 건 속이는 건 맞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화학을 하루에 일주일에 10시간은 할 수 있겠네요. 뭐 하루에 10시간 화학만? 이거 뻥이에요. 그러니까 나 속이지 마시고 본인이 양심껏 시간 체크한 이것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도 제출해 주시고 온라인 수험생은 이것도 사진 찍어서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본인이 내가 화학을 맥을 놓지 않고 가고 있구나라는 걸 스스로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화학이 처음에는 재미가 없어요. 처음엔 재미가 없어서 처음에는 막 시작할 때는 막 좀 의지와 투지를 갖고 막 하려고 합니다. 근데 가다 보면은요, 사실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또 특히 이런 데서 막히면은 이게 막히는 게 당연한 건데 여기서 막히면은 얘까지 같이 옆을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가다가 예를 들면 이제 막 다가오는 게 지금 클라우디우스 클라피로식 제가 진도 나가고 있죠. 그 부분 딱 가니까 벌써 탁 막히는 사람 나오잖아요. 잠시 후에 속도론 들어가거든요. 거기 가면은 반 이상 막혀버립니다. 그러면 뒤에 부분이 싹 옆을 받아요. 그 뒤에 부분에서 그 여기에 해당되는 파트가 전기화학, 배위화학, 산염기, 유기화학, 고분적, 분광학이거든요. 거기서 하나씩 나눠거든요. 근데 속도론 이후부터는 싹 옆을 받아갖고 뒤에 부분 아무것도 못하고 들어갑니다. 이래 버리니까 맨날 화학은 몰만 공부해요. 몰. 화학은 그냥 몰이야. 몰. 1몰이야. 1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숫자는 머릿속에 왠지 몰라도 박혀있어. 그냥. 맨날 22.4리 떠야. 그리고 공식하면 맨날 PV권 NRT밖에 아무것도 안 떠올라. 이래 버리니까 시험장에서 그거 이용하는 게 있냐고요? 없어요. 시험장에 그런 거.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와 이런 문제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 어떤 부분에서 막힌다 그래서 뒤로다가 넘어가는 걸 자꾸 주저하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끝까지 가질 못하는 오류를 범했을지도 모릅니다. 작년에 재수하시는 분들 그리고 올해 초시하시는 분들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므로 공부 시간을 저한테 제출해 주면은 자기가 내가 화학 시간을 이렇게 투자했구나. 그리고 조금 더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은 화학을 잘 보는 게 목표가 아니라 1차 합격이 목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과목을 다 시간 한번 적어보는 게 어떨까라는 걸 추천합니다. 이건 제가 검사는 못 해드리고요. 화학 시간만 검사해드리고 전 과목을 갖다가 다이어리를 적어가면서 자기가 공부한 시간을 체크해보면은 왜 이런 게 있거든요. 뭐 자기가 그냥 아무 이런 다이어리 같은 걸 적지 않고 쭉 진행했었을 때 그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편중해서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 과목을 한번 쭉 적어보시면은 내가 이번 달에는 그리고 막판 마지막 달이 되었을 때 그 과목별 공부 시간을 한번 쭉 점검해 보시면요. 점검해 보시면 내가 이번 달에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생물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했구나. 이렇게 스스로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공부를 균형감 있게 전 과목을 다 하면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검사는 화학만 해드려요. 만약에 일주일 내내 화학이 1시간도 없다. 양심껏 그렇게 적어오는 사람은 여태까지 한 명도 없었지만 만약에 있으면 아예 오질 마세요. 알았지? 일주일에 1시간도 안 했다 그러면 아예 안 오는 거예요. 아예. 그냥 그러니까 왔다 이 얘기는 최소 1시간은 했다. 라고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죠? 아무리 적어도 일주일에 1시간 이상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꼭 공부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화학은 쓰면서 하는 겁니다. 물리하고 화학은요. 아니 자연과학이 그래요. 자연과학 과목 자체가 쓰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법 과목은 뭐 안 그래도 괜찮다고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법 과목은 여러분들이 잘 하시니까 뭐 문제가 되진 않는데 자연과학은 공부를 써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나 화학 같은 응용력을 요하는 특히 이런 부분에서는요. 이런 말을 해요. 손이 공부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선생님들 중에 손이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는 순간 푸는 방법이 머리에서 떠오르는 게 아니라 손으로 바로 나가는 이게 쓰면서 공부하는 습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배양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강제력을 동원하여서 쓰면서 공부한 연습장을 저한테 제출하십시오. 연습장을 보여주세요. 저한테. 쓰면서 공부한 흔적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연습장은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이건 돌려드려요. 정리 노트는 필요하니까. 이거는 돌려드리고 이거는 돌려드리지 않고 그냥 제가 갖다가 불쏘시개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연습장을 저한테 북 뜯어갖고 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고 연습장 보여주고 온라인 학생들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진 찍어서 올려주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공부를 해나가는 시간 체크하고 정리 노트하고 그 다음에 쓰면서 공부하니까 자기가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을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번째는 매주마다 문제 나눠드린단 말이에요. 지금 원자구조와 주기성에서는 제가 5문제 나눠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단어는 2문제도 있고 어떤 단어는 3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원자구조와 주기성은 문제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5개씩이나 한 거고요. 문제가 조금 어려울 땐 문제수가 적습니다. 그러면 이거 문제를 갖다가 대신에 이 문제는 해설과 정답은 아예 안 보여드렸습니다. 그냥 문제만 딸랑 여러분들에게 그 카톡으로 올려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만 올려드렸으니까 이걸 갖다가 스스로 해설을 다 1번이 왜 맞고 2번이 왜 틀리고 3번이 왜 맞고 4번이 왜 맞고 이렇게 다 해설해야 돼요. 기억, 니은, 디귿이면 기억이 왜 맞고 니은은 왜 틀리고 뭐 이런 식으로요. 스스로 다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쓰면서 암기하고 시간 체크해 나가면서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 해설을 했으니까 정답은 당연히 나오겠죠. 그거를 써서 역시 또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온라인 학생들은 마찬가지로 또 사진 찍어서 올려주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이제 모이시는 거니까 오셨을 때는 제가 이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자, 노트 정리 들고 나가셔서요. 저 앞에 나오십시오. 교단에 나오셔서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난 옆에서 그냥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학생이 와서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그 부분은 평생 가도 안 까먹습니다. 신기한 게요. 강의를 하다 보니까 내가 더 많이 알아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가르치는 건 배우는 거다라는 말을 정말 실감합니다. 그래서 20몇 년을 강의하다 보니까 매년마다 조금 더 알아가는 듯한 느낌이 제가 화학에서도 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한 번쯤 누군가한테 얘기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뭐 책을 안 보고 막 줄줄줄 설명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책 보고 그냥 자기가 이해한 대로 얘기할 수 있으면 됩니다. 내지는 몇 번 문제를 나와서 한번 풀어보겠습니까? 라고 하면 나와서 풀어주시면 돼요. 알았죠?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시죠. 12월까지 갈 겁니다. 12월까지. 그리고 1월 달에는 이제 1월 달엔 알아서 자습들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2월까지 이렇게 쭉 진행을 한다면 아마도 적어도 화학에서 포기하는 학생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막판에 제가 12월 근방에 여러분들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모의고사 보면 딱 점수 나오겠죠? 여러분들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12월이나 1월경에 학생은 방어입니다. 학생은 공격입니다를 결정해 드릴 겁니다. 그때 절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나는 공격인데 왜 나보고 방어라 그래? 라고 말하지 마시고 혹은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겸손 떠지 마시고 내가 시험과 그 다음에 태도를 보면 대충 압니다. 선생님들은요 그런 건 되게 정확해요. 그래서 딱 보면요 강의를 딱 해보면 한 달만 가르치면 당락을 80% 이상의 확률로 맞출 수 있습니다. 한 달만 가르쳐보면 딱 알아요. 그러면 당신은 이번에 붙겠군요 혹은 떨어지겠군요를 약 80% 근데 그 80%밖에 안 되더라니까요. 20%는 진짜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꼭 떨어질 것 같은데 붙는 이상한 애들도 있고요. 꼭 붙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확률상 크진 않습니다. 보통 보면은 A 선생, 제가 만약에 화학이고 또 어떤 선생님이 만약에 뭐 생물 가르친다 했었을 때 그 선생과 나가 동일한 학생 가르치면 그 학생에 대한 공통된 의견이 다 보입니다. 선생은 똑같아요. 그래서 딱 지나갈 때, 저 학생 지나갈 때, 쟤는 붙어. 딱 그러면, 맞아, 쟤 붙어. 다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쟤는 떨어져. 그러면 딱 떨어집니다. 다 똑같아요, 선생이. 그래서 약 80%의 확률로 찍어내는 저의 20몇 년의 노하우를 믿으시고 12월 말 혹은 1월 초에 방어입니다, 공격입니다를 정확하게 설정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할 일은 방어라고 제가 딱 얘기한 학생들은 이건 아예 안 하는 겁니다. 아예 생각 자체를 말아버려. 왜? 이거 하려다가 망그러지거든요. 이거 하려다가 6, 7개도 못 맞습니다. 이런 거 하려다가 공부가 점점 재미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가서 정리노트를 갖다 외우면 되는 시기에 정리노트를 여기에 욕심을 자꾸 부리다가 정리노트조차도 못 외우고 들어갑니다. 그때는 이해해서 암기해서 문제 푸는 것 이것만 풀면 6개, 7개 맞출 수 있다니까요. 물론 작년 기준으로 갑니다. 그거보다 난이도가 더 어려워져서 문제가 응용력이 있는 문제가 만약에 4, 5개, 5개를 넘어간다면 그때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여태까지 기출문제를 쭉 분석해 본 결과 10년 동안은 이겁니다. 6, 7개는 그냥 바로 풀 수 있는 것 그리고 나머지 3, 4개가 응용력이 있는 것. 그러니까 제가 그때 가서 딱 말씀드렸을 때 기분 나빠 마시고 그리고 너무 기분 좋아 마시고 막판 정리할 때 여기에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까지 같이 고민하면서 갈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스스로는 판단하기가 힘드니까 그걸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쳐 보면은 알거든요. 가르쳐 보면 아니까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때 말씀을 드리면 그때 가서
좀 한번 판단을 한번 받아봐 주세요. 그러면 결코 나쁘지 않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법 과목은 잘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화학을 이 정도 한다면은 법 과목이 안 할 수 없겠지요. 화학을 이 정도 공부하는 수험생이 뭐 민법을 안 한다? 백사줄 몰라? 그게 뭐야? 궁박경설 무경험 한 거지 그건. 그러니까 그건 말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법 과목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90점씩 받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자연과학에서 7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화학은 최소한 이 정도는 맞춰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됐잖아요, 그죠? 이 정도면 충분히 70점 이상 받는데 화학이 일조할 것이지 화학이 발목 잡는 일은 안 벌어졌을 거라고요. 아셨죠?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 오시는 이유가 될 거고, 또 제가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만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 갖다가 아주 귀찮게 드릴 거예요. 귀찮게 드릴 테니까 조금 귀찮더라도 이렇게 잘 따라와 주시면은, 그러면 아마도 조금 수월하게 공부되지 않을까. 혼자 하면은 힘들거든요. 그죠?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또 종합반 학생들 있으시지요. 그리고 뭐 자기가 혼자서 공부하는 어떤 뭐 학생들 계실 거예요. 제일 힘든 거예요. 밥 먹고 저녁 먹고 딱 왔는데 다 갔다, 독서실에서. 다 갔어. 그때 혼자 남아서 공부할 때, 와, 진짜 가고 싶어서 몸의 모든 세포가 가라고 얘기하죠. 그게 제일 힘들거든요. 수월한 건 뭐예요? 밥 먹고 왔는데 전부 다 앉아있더라. 가고 싶은 약속이 생겼는데 갑자기 취소하고 싶은 생각이 그냥 막 들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할 땐 안 힘듭니다. 혼자 할 때가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그 이유예요. 모이는 이유는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남들이 하지 않는 부분이라도 뭐 내용이 아니라 남들이 하지 않는 뭐 예를 들면 포기하는 그런 뭐 일들은 전혀 없이, 그런 일 없이 끝까지 진행하는 수험생 되셨으면 좋겠다가 제가 스터디를 조직한 이유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방어 과목이 이겁니다. 알았죠? 방어 과목이 6개입니다. 방어일 때가 6개. 그리고 조금 공격이다 그러면 이거 이상. 뭐 2-3개만 더 맞으면 완전히 행복이죠. 네, 그러면 나머지 과목에서는 알아서들 공부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소기의 성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제가 선생으로서 조금 일조할 수 있다면은 그게 저한테는 대단히 큰 보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끝까지 잘 좀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이거 가다가 겨우 요구하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웃기게 보지 마세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모든 공부는 누적되면 말도 못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첫날부터 완전히 뒷걸음질 치고 있다. 첫날부터 전혀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다. 첫날부터 그래도 일단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 끝까지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궤도에 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력은 항상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화학 실력이든 무슨 과목이든 간에 모든 과목은 실력이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매일마다 다르다. 일신 후 일신,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내일이 더 좋아질 것이다. 웃기고 있습니다. 실력은요 항상 일정해집니다. 어떨 때는 음의 기울기 같습니다. 실력이 퇴보해요. 공부를 하는데. 이런 퇴보하는, 그래서 스스로 어떤 생각이 자꾸 드냐면요, 자기가 나 바보 새끼 아니야? 이런 생각 자꾸 밀려옵니다. 그럴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일수록.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일수록 이럴 거라는 막연한 희망만 있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면 잘해라는 헛소리 하는 거죠. 이미 안 하는 그 자체가 실력인 것을요. 그러니까 맨날 공부하는데 맨날 실력이 똑같아요. 그리고 왠지 퇴보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밀려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엔간 땅 하고 뜹니다. 이게 시험 전에 있으면 당신은 합격하는 겁니다. 이걸 못 느끼면은 그 해엔 사실 틀렸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느낄 수 있도록 계속 끊임없이, 설령 어제보다 오늘이 공부가 안 되더라도, 그리고
공부가 잘 된 적이 없잖수. 뭐 갑자기 그렇게 공부가 개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공부는 맨날 안 되지 않아요? 아침에 눈 뜨면 조금 잘 됐다가 밥만 먹었다면 바로 안 되잖아요. 뭘 알면서 그걸 뭘 그냥 무조건 잘 될 거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와 희망감만 갖고 있는지요. 그러니까 그냥 끊임없이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실력이 뜰 것이고 이게 시험 전에만 있으면은 붙는다라는 희망을 갖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스터디 뭔가 이해되십니까 이제? 예, 제가 이거 꼭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정리 노트 꼭 해갖고 제가 저한테 이건 제가 꼼꼼히 봐드릴 겁니다. 꼼꼼히 봐드려서 어떤 자기가 쓸 수 있는 최대한 예쁜 글씨로 정리 잘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제가 그 미트디트 쪽에서는 정리를 이렇게 하라고 했었거든요. A4지에다가 반으로 접어가지고 이렇게 적으라 했어요. A4지를 반으로 딱 접어갖고, 왜냐하면 일반 정리 노트에다가 쓰면 글씨를 크게 쓰더라고요. 그럼 페이지 수가 두꺼워져요. 페이지 수가 두꺼워지면 나중에 가면요, 그 두꺼움의 진력이 나요. 페이지 수가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이렇게 정리를 쫙 내용을 정리하셨습니까? 글씨를 좀 작게 써서요. 그러면 확 전체 내용이 10장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해보세요. 그럼 나중에 알게 돼요. 근데 이렇게 쓰면은 글씨가 너무 작게 쓰는 사람이 있었고 지가 뭐 현미경 보고선 이렇게 보는 그런 느낌을 갖는 수험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당한 글씨와 적당한 자기가 알아보는 방법으로다가 꼭 굳이 뭐 이렇게 A4지도 안 해도 되니까 노트 정리를 잘 해주시면은 나중에 이 노트가 자기의 어마어마한 재산이 될 겁니다. 막판 일주일에 이것만 다 하면 6개는 확실하다라는 느낌이 올 거예요. 아셨죠? 시험장에서 MOT 같은 문제에서 결합차수 3인 화합물 다 얘기해 보세요. 아직 공부 안 했나요? N2, NO양이온, CN음이온, CO 이렇게 안 튀어나오면 그건 수험생 아닙니다. 그렇게 튀어나오지 않고 결합차수 3인 놈, 그러니까 1S2, 2S2, C파. 이야, 시험 보겠다는 뜻인지 참석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노트 정리하면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노트 정리를 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이해만 된 상태로 시험장을 들어가면은 시험장에서 이해해서 암기하는 문제조차도 풀어야 하거든요. 세상에 그것만큼 시간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SF4의 분자 모양은? 자네는 강의를 듣고 있는 중이잖아요. SF4의 분자 모양은? 시소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갖다가 생각하면서 나오는 것 자체가 웃긴다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SF4 시소형 이렇게 탁 나오면은 SF4 비공전성은 적도 방향 차지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바로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딱 걸렸다. 그러면 SF4 정사면체다. 그럼 틀렸네 하고 딱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나서 완벽하게 외우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마음으로 문제를 풀거든요. 문제 풀 때 확실하게 맞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건 몇 개나 있습니까? 대부분 다 문제 풀 때는, 화학 문제 풀 때는 이러길 바래, 이랬으면 좋겠어, 이거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으로 푸셨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노트 정리를 하지 않고 암기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해만 갖고선 절대 시험장 가서는 시간만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노트 정리 잘 하셔서 이해와 더불어 반드시 암기까지 되는 수험생 꼭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최소 6개는 확실하게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시간을 최고로 효율적으로 사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화학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진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화학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화학에 막 민법만큼 투자한다. 화학을 8분의 1의 분량만 하면 되죠. 8분의 1. 그죠? 8분의 1의 분량 정도 하시는데 민법이 하나니까 화학은 그것도 4개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4개, 자연과학 4개에서 거기서 또 한 4분의 1 정도만, 민법의 한 4분의 1. 이 정도의 시간만 투자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제가 나가는 방향이요. 예, 그게 제가 스터디를 조직한 이유고요. 꼭 이걸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잘 따라오셔서 제가 아주 기쁘게, 여러분들은 뭐 기쁘고 저도 보람되고 하는 그런 일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OT 운영은
이해되셨죠? 뭐 특별한 질문 같은 거 없죠? 예, OT 운영은 이해되셨고, 잠시 쉬었다가 화학 요렇게 공부하니까 망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 30분 정도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 쉬었다 가겠습니다.